가슴 이식의 경우는 자기 몸의 일부인 지방을 자기 몸에 이식하는 수술로 필러나 보형물에 비해 이론적으로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통증이 심하진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2, 3차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커질까봐 부담돼요. 김영감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길 인생 16년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6가지란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가슴 이식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가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생착률도 있고 이식한 가슴이나 지방을 흡입한 곳에 부작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가슴 이식 전 어떤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을까요? 김영감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이 다 흡수되면 어떡하죠? 입니다. 몇 개월 뒤 다시 작아지는 건 아닌가요? 시간 지나면 다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식 후 생착률에 대한 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가슴에 이식된 지방은 보통 절반 정도가 생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식 후 한 달이 지나면 거의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 살아남은 지방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감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면 초음파를 통해 수술 전과 후에 가슴 두께를 측정해 얼마나 볼륨이 늘어났는지를 비교해 드립니다. 한쪽 가슴에 260cc를 이식한 경우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초음파상 두께가 1.5cm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초음파 두께상 1cm가 늘면 대략 한 컵 정도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자를 이용해 가슴 크기를 측정하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수술을 했던 780명의 줄자 측정치를 보면 1차 때 1.3컵, 2차 때 0.6컵의 사이즈 증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2컵 정도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1차 때 사이즈가 조금 미흡한 경우는 2차 이식에서 좀 더 많은 양을 이식해 볼륨을 보완하게 됩니다. 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것이죠. 둘째, 혹시 멍울이 생기면 어떡하죠? 입니다. 나중에 암으로 오해받거나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인데 가슴 이식 후 생기는 오일낭종이나 지방괴사, 석회화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가슴 이식의 경우는 자기 몸의 일부인 지방을 자기 몸에 이식하는 수술로 필러나 보형물에 비해 이론적으로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이식할 때 조직층마다 정확히 구분해서 골고루 주입하고 과다하게 한 곳에 넣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설사 멍울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사기나 작은 관을 통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에는 3년간 사후관리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혹시라도 멍울이 생겼을 때 적절한 처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라인이 울퉁불퉁해질까봐 걱정돼요. 지방을 뽑은 복부와 허벅지 라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가슴 이식 때는 복부랑 허벅지에서 가슴에 필요한 만큼의 지방을 골고루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방 흡입 때와는 달리 과다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지나친 과다 흡입만 조심한다면 지방을 뽑은 부위의 부작용은 대부분 피할 수 있고 또 지방이 적은 분들은 매뉴얼 방식을 통해 정교하게 지방을 뽑는 술기가 중요합니다. 가슴 이식 때가 일반 흡입 때와 비교해 왜 부작용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슴 이식 때는 최대한 젠틀하게 지방을 뽑아서 가슴에 옮기는 수술이니만큼 일반적인 지방 흡입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은 어떤가요? 며칠 쉬어야 하나요? 통증이 심하진 않아요? 하며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가슴 이식은 보형물처럼 근육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은 없고 대신 지방을 뽑은 허벅지와 복부에 둔통이 있습니다. 이 둔통에 대해 저는 이렇게 자주 비유를 드립니다. 등산을 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산을 타거나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했을 때와 같은 둔통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왕절개나 치질 수술 때처럼 통증이 심해 무통 마취를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보통 주말에 수술하시면 월요일에는 출근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요. 붓기는 1, 2주 정도, 멍은 2, 3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압박복을 입는 것이 오히려 흡입한 곳을 감싸서 잡아주니까 편하고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압박복은 2달 정도 착용하시면 되고 힘드시면 낮이나 밤을 교대로 번갈아서 입으셔도 됩니다. 5번째, 절개 흉터가 많이 남지 않을까요? 입니다. 보형물 수술에 비하면 사실 가슴 이식 때 절개 흉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형물 수술은 겨드랑이, 유륜, 밑선 중에서 3.5에서 4cm의 절개 형태가 생기지만 가슴 이식은 지방을 뽑은 엉덩이 앞뒤로 5에서 7mm의 작은 절개만 사용하고 몸의 주름선이나 기존의 흉터, 점, 문신 등을 이용해서 숨깁니다. 만약 흉터 자체를 아예 숨기고 싶을 때는 FS 방식을 통해 배꼽과 꼬리뼈 안쪽의 절개 한 군데씩을 통해 허벅지와 복부 전체에서 지방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지방을 주입하는 곳의 흉터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흉터에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은데 가슴 이식은 절개 흉터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형물에 비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몇 번을 해야 하나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2, 3차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커질까봐 부담돼요. 가슴 지방 이식은 가슴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 분들은 1차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1차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역시 사람 마음인지라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분들의 경우는 2차 이식을 통해 좀 더 볼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된 지방이 있다면 새로 뽑을 필요가 없으니 15분 정도의 간단한 시술이 되고요. 지방이 없거나 일부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1차 때보다는 주입량이 적으니 훨씬 수월합니다. 수술한 분의 평가를 들어보면 오히려 2차 이식에서 가슴도 확실히 커지고 덜 힘들었다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때는 대개 한쪽 가슴에 260cc의 지방을 이식하고 2차 때는 그 절반 정도인 150cc 정도의 지방을 이식하게 됩니다. 보통은 1, 2차 시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3차 이상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차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살이 많이 쪄서 좀 더 흡입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을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접하는 질문들이라 한 번 더 높아심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된 수술 계획과 숙련된 경험이 있다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